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눈으로 보면서도 잘 믿기지가 않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뉴스죠, 이거. 서버를 확보했다라는 이 뉴스. 지금 벌써 3일 전부터 서버를 확보했다 그러거든요. 투표지 합수본, 합동수사본부, 검경합동수사본부인데요. 선관위 서버라는 곳이, 이것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도 바로 서버에 접근했었죠. 그렇지만 서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서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 봐서는 그 당시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서버 확보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이 투표지 사태를 계기로 검찰하고 경찰이 이렇게 쉽게 서버를 확보합니까? 압수수색을 좀 했고요. 다 확보했대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버 확보, 그리고 실무진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 뉴스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은. 부실선거, 투표지 부족, 선관위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전산망, 실태 이런 것을 지금 분석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버가잖아요. 서버가.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규명하자 이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아니다. 쭉 보면 제가 이 뉴스뿐 아니고 다른 데 뉴스도 찾아봤는데요. 부정선거 이슈와 연결한 어떤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태학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실무자들이 있겠죠. 사무총장, 선거과장 등등 해서 많은 실무자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전산을 다루는 어떤 그런 실무 공무원도 그 선관위 직원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거는 물론 단순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근무 태만이다, 부실 선거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몰고 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요. 그 어렵던 서버가 저렇게 쉽게 뚫리나 열리나 저렇게 쉽게 깔 수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왜 저걸 못 갔느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자, 이번에는 별 저항도 이슈도 없었대요. 그냥 순순히 그냥 이렇게 압수수색 응했고 그냥 바로 오픈이 되는가 봐.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저 서버를 열어본다 한들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나경원, 오세훈 재선거에도 압승한다. 계속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라 오세훈.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경원이가요. 자신이 재선거하게 되면 만일에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저렇게 날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나경원은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6.3 부정선거 최종 책임은 이재명이다. 드디어 나경원 입에서도요, 부정선거 말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한 용기라고 봅니다. 자꾸 사람들이 엔추 파도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누구는 까고 안 되고 이러는데 이 이슈에 있어서 우군을 만들어야죠, 우군을. 아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국민의힘하고 광장하고 분리를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으면 힘들어요. 광장 힘만으로는 소리는 좀 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 더 진전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6.3이 부정선거다. 최종 책임은 이재명이가 져라. 이것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용 볼 필요 없겠죠. 나경원 입에서 부정선거 그 말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요,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못했지만, 소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머리로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대체로 여성들이 더 용감한 것 같더라고요. 남성 국회의원보다도 여성 국회의원이 훨씬 더 용감합니다.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자, 나경원, 오세훈 7월 전에 사퇴하면 3년임 제한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7월이 돼버리면요. 단 하루라도 만일에 그 오세훈이가 근무를 해버리면 그러면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오세훈은 못 나와요. 삼선 연임 제한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오세훈도 결정을 내려야 돼. 그래서 7월이 오기 전에 재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촉박한 상황이죠. 지금 초읽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하고 나경원은 둘이 서로 이제 썩 이렇게 좋은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라이벌이죠, 라이벌. 두 사람 다 이회창 총재 시절에 이제 캐스팅된 이회창 키즈 중에 한 명들이죠. 그 당시에 이회창 키즈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둘이 가장 정치적으로 많이 뭐랄까 혜택을 본 아니면 실적을 이뤄낸 인물들이죠. 나경원은 오선 의원이고 누굽니까 오세훈은 국회의원 한 번에 서울시장을 5번 했으니까 멈춘한 거죠. 자, 본인 출마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저질 공시에 대응 가치 없다라고 했고요. 지자체장 연임 기준은 당선 아닌 재임 횟수다. 얼마든지 재출마 가능하다. 투표용지 품절, 쇼핑백 이송 등 선관위 부실 꼬집으며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선거는요. 참고로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했던 황교안 대표, 민경욱 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깨끗하지 못한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포괄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조작선거죠. 사기선거. 그거에 가까운 주장이고 지금 여기 나경원이 말한 이 부정선거는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부실선거도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을 좀 조금 부드럽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부정선거라면 나도 주장할 수 있어. 이러면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야 돼. 일단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도권 안에서 뭔가 터져도 터집니다. 자, 장동혁, 김민석, 정청래 향해 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실선거 맞잖아. 사실 부실선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니 재선거하자. 특검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동을 제안하는데 반응이 썩 나쁘지는 않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특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국정조사도 가능한데요. 재선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재선거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장동혁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진 압박 지금 받고 있죠. 버티자면은 결국 큰 어떤 전투 상황이 벌어져야 될 텐데 이제 지금 장동혁에게는 이 상황이 바로 자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전장이 되겠죠. 시험대 오른 장동혁 직 유지할까 이번 주 의총이 이제 분수령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망이 있더라고요. 장동혁의 근데 의지로 봐서는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자, 친한계 비당권파 사퇴론 분출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게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입니다. 정점식은 지금 친장동혁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친윤이죠, 친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것도 지금 상당한 큰 관심사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올림픽 공원 단골 장동혁. 장동혁도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그런 어떤 싸움을 시작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말에도 시대와 함께 한다. 부정선거 외칠 자유를 달라. 자, 커피 한 잔의 자유, 부정선거 외칠 자유. 그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장동혁이 이제 이 정도로 학습 능력이 있고 이 정도로 전투력이 있을 줄 여러분 몰랐었죠. 굉장하네요. 사실 보니까. 지금 당대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정당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국회 의석 약 110석 되는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사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광장에서는 외치기 쉽잖아 솔직히. 그런데 여기 제도권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뭘 외치는 게. 자, 전한길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 법원 수사기관 제출 방침. 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전한길 대표가 이것을 우연하게 이제 입수를 했는데 본인이 찾은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발견하고 전한길 쪽에 이제 갖고 온 거죠. 이걸 보더라도 광장에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이라든가 이번에 재선거 주장하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구심점이랄까? 향후 이제 이 운동을 이제 주도해갈 이제 인물이라면은 결국 이
글쎄요, 많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만 전한길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이렇다고 제가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을 그 영향을 무시한다라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 포지셔닝이 참 중요한데 이 전한길 대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가장 크다니까. 황교안 대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있죠. 그렇지만 그 존재감이 여기 전한길 대표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 젊은 2030들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나경원 위출안이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죠. 이 사람이 대빵입니다. 넘버원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주물럭거리는 CEO 같은 존재는 바로 이 위출안 상임위원인데 이 사람을 저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의 사시동기다. 이재명의 밥 친구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당대표 했을 때요. 민주당에서 윤리위원장이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재명 사람이야. 완전히 이재명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주도가 되어가지고 무슨 이번 상황을 이제 조사하는 무슨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조사단을 만들었잖아요. 진상규명위원회인가 조사단인가 만들었다고요. 이 위치란이가 구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위치란이 작품인데 위치란 뒤에는 이재명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위치란에 대해서 당장 수사해라, 출국 금지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나경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난다 하면 기적인데 그때 연결되는 이제 의심되는 고리로서 이제 지목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의혹 그런 것들은 주된 책임이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통 주장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 그런 어떤 전모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그걸 풀자면요 이 위춘안을 때려야 돼요. 위춘안을 국민의힘에서 이 위춘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칼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묘, 폭로 이런 것이 이제 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위춘안 이거는 이재명과 한 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자작극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쉽게 서버가 열리는 건가? 서버가 저렇게 쉽게 털리나? 저렇게 쉽게 깔 수 있는 건가? 의혹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걸로 부정선거를 들추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더 감춰버리고 저걸 갖고요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완전히 이재명화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게 아닌가. 완전히 이재명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사실 중앙선관위에 가면은 그 문재인 냄새도 좀 날 겁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뭐랄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도려내고 완전히 현재 이재명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히 자작극인데 자작 테러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투표 용지 부족한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50% 준비했다라는 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부정선거로 이해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았는데 그게 사전투표로 갖고 원래 투표했던 그 투표지들은 어딘가에서 그냥 파쇄 처리했거나 그냥 불태워서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확신을 하기는 아직 어렵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만 50%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여기저기 몇 군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 해놓은 거지. 그걸 일부러 이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허술하게 해가지고 들통나게 한 게 아닌가. 일종의 자작극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저런 식으로 오픈시켜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선관위를 치고 사람을 완전히 물갈이하고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뉴스가 말이죠.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이 압수물이 지금 많다 그러는데 그 압수물 속에는 선관위 서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서부를 이렇게 쉽게 깔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여기 이제 분수령이라 그러죠. 자, 이쪽으로 갈지 이제 그게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재명이가 19일 날 돌아오는가 그렇죠. 그 전에 거의 대부분 결론을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저희들이 저렇게 싸워서는 안 돼요. 장동혁 대표하고 몇 명만 지금 싸우고 있거든. 5명도 안 돼,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야,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하면 그냥 음모론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쪽에. 그래서 국민의힘을 다 버리고 새롭게 뭐 정치 세력을 만듭시다 하는 주장이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국민의힘을 이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뭐 엔추 받아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 누리PD 김준희 TV였습니다.